내 남편은 대기업 부장인데 너랑은 전혀 다른 세상 중학교 중퇴자 맞지? 내 중학교 동창이었던 린다가 그 말을 듣고 여러 얘기를 주고받은 후에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 잘 대답했어. 내일 해고야. 린다가 서프라이즈에서 한 말을 알고 그 자리에 있던 남편 마이크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이는 내 정체도 모른 채 나에게 무례하게 말했던 여성이 이제 상황도 모르는 마이크를 위해 남편이 해고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나리오를 만들어냈다. 이번 대화는 꽤 충격이었을 텐데 우리의 행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트러블 메이커의 진심을 끌어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해고된 줄 착각한 마이크는 자신의 무덤을 자신의 무덤으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후속 조치 제 이름은 잭입니다. 저는 대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꿈인 32세 남성입니다. 시내 근처에 아파트를 임대하고 일하면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직원이 7,200명 정도인 대기업의 CEO입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는 동급의 유명 기업에 비해 직원 수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항상 양보다는 질을 중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기업에 비해 직원 수가 적고 남들에게 과소평가되기도 하지만 꼼꼼한 업무에 대한 집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최우선 철학으로 인해 최근 몇 년 동안 회사가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곧 인력을 늘릴 계획입니다. 제 비서인 경주 여와 저는 업무량에 압도당할 위기에 처해 있어 사업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쉴 틈이 거의 없는데 가끔 과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놀라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뛰어난 학생이 아니었다. 공부도 운동도 보통이었고 친구들과도 별로 친하지도 않아서 중학교 때부터 나는 그냥 회사에 취직해서 평범한 회사 생활을 할 줄 알았는데 취미로 재미있는 게임을 소개하는 영상을 스트리밍으로 시작하고 플레이도 해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고 그 길을 가기로 마음먹고 간단한 게임과 학습을 발전시켰습니다. 앱을 팔아서 어느새 대박이 났는데 회사가 눈에 띄게 성장해서 중학교 때 자퇴를 하게 되었을 때 나를 아는 동창들을 만나면 다들 놀라는 게 당연하다. 나도 그럴 때가 있었다. 부모님이 모두 다치시고 일시적으로 가난에 빠졌을 때 그때는 내가 CEO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겨울에 추위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차를 몰고 흩날리는 벚나무의 새싹을 관찰하며 출근했습니다. 주차를 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다른 직원들과 함께 회사로 향합니다. 주변에서 수다를 떨거나 잡담을 나누는 사람들은 제가 CEO라는 사실을 모를 것입니다. 직원들 앞에 얼굴을 거의 내밀지 않는 편이라 일반 회사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직원들이 CEO 얼굴을 모르는 일은 없을 텐데 우리 회사는 이제 막 몇 년 됐고 나는 전형적인 CEO로 행동하기보다는 일하는 걸 더 좋아해서 유독 회사의 평범한 직원이었을 때의 상황이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유독 한 회사에서 일하면서 괴로움을 느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표를 냈다. 창업을 선택했다.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순조롭지는 않지만 성취감이 많아서 지난 결정을 후회하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사무실 복도를 걷다가 사무실에 도착했는데 20대 비서가 없는 걸 발견했습니다. 제 일을 도와주는 리사라는 비서가 있는데 요 며칠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쉬는 중인데 어제 봤을 때 얼굴이 창백해서 건강 관리를 안 하면 걱정이 될 것 같았어요. 별로 걱정은 안 했을 텐데 푹 쉬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였는데 휴식 이유가 단지 건강 관리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별로 걱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소란을 피우지는 않지만 문제는 최근 리사가 이상한 사람에게 스토킹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남자 직원 얌전하게 예뻐서 남자들이 접근하는 게 흔한데 이번에는 그 남자가 유난히 끈질기게 그녀를 괴롭히는 것 같다. 퇴근하면 늘 따라다니고 어디 있는지 알아본 뒤 고가의 브랜드 물건을 집으로 보내기까지 한다. 그녀가 살고 있어 여러모로 나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어서 나는 그녀를 위해 뭔가를 해주고 싶지만 CEO로서 그 일에만 집중할 수가 없어 오늘의 스케줄을 생각하면 방중앙에 있는 책상에서 일을 시작하기로 했다. 몇 가지 문서를 정리하고 작성해야 할 사항을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집중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방해가 됐습니다. 나는 찡그린 표정을 짓고 전화기 화면을 보니 발신자는 내 친구였습니다. 그 나이 또래는
대기업 영업부서에 다니고 있는데 요즘 나한테 자주 전화해서 너네 회사와는 다르게 또 곤란해. 난 낭비할 시간 없어. 알잖아. 너무 뻣뻣하게 굴지마. 난 내 친구야. 이 사람아 통화 중인 이다는 중학교 동창이었는데 그때 불량배였던 그 사람한테 강의를 하고 친해졌는데 그 사람이 이상하게 나를 믿음직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 이후로 그 사람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우리는 이 관계를 계속하고 있어요. 회사 규칙에 따라 영하하이 회사는 게임 하드웨어를 제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주요 회사이지만 그는 그의 회사에서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종종 이러한 개인적인 전화를 겁니다. 어느 시점에서 그에게 제대로 강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에게는 분명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에단이라는 덩치 크고 다정한 남자가 모두가 좋아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같은 이야기를 끝없이 반복하는 버릇이 있어서 그런데 동네 아줌마 이야기로 그가 꺼낸 화제는 바로 내가 몇 번 들었으니 핵심은 이미 알고 있겠지. 그 아주머니는 허리가 나빠서 걷지 못하셔서 없고 집에 가셨는데 회사에 늦을 뻔했지. 그렇지. 그 말을 어떻게 알았지? 같은 이야기를 5번이나 했으니 이제 정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냥 쳐보세요. 제가 날카롭게 말했더니 잠시 후 그는 침묵했습니다. 영하하은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그는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새로운 감독관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 감독관은 영하하이 신체적으로 능숙하지만 지적으로 부족하고 중학교 중퇴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다고 끊임없이 얕잡아 봅니다. 영하하은 만난 이후 소개 과정에서 자신의 교육 배경을 언급한 이후 감독관의 태도가 악화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모욕은 단지 영하하에 관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감독관은 그의 부모가 실패를 키우는데 쓸모가 없을 것 같다고 말하면서 그의 가족을 얕보며 그들이 어떤 종류의 도움을 주었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나 자신이 중학교 중퇴자라는 것입니다. 나도 비슷한 모욕을 당했지만 이단의 경우는 꽤 심하다. 그런 말이 약한 사람을 망칠 수도 있다. 나는 불량배였기 때문에 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부모님이 그러시면 참을 수 있고 싫다 알겠어. 오늘 밤은 평소 펍에서 만나자. 거기에서 설명을 들을게. 언제나처럼 맥주와 안주를 들고 기다리게. 고마워. 솔직히 나 일이 좀 바빠. 근데 이건 친구를 위해서야. 난 그날 어떻게든 일을 마치고 쉬는 시간에 시간을 내야 할 거야. 쌀쌀한 밤 공기를 맞으며 평소의 PUBU로 향했어. 문을 열고 들어왔어. 여기야. 주위를 둘러보며 안에서 영하하이 구석 테이블에서 나에게 손을 흔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전화로 말한 대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에게 다가가는 우리를 위해 음식과 음료를 주문했습니다. 오늘 밤 테이블 위에 빈 맥주잔 몇 개가 보였으니 무엇이든 먹고 마시세요. 물론 내 CEO로서의 시간이 싸지 않다는 걸 알잖아. 그래, 우리가 가볍게 밴을 하고 맥주로 시작했다는 걸 알아. 맥주를 음미하면서 내가 본 영하하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직설적일 수도 단순할 수도 있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다. 복잡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서 늘 편하지만 오늘은 잡담만 하러 온 게 아니어서 집중하고 빤히 쳐다봤더니 평소 같았지만 살짝 긴장감이 느껴지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대화가 잘 진행되는 동안 나는 그의 표정과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실제로 영하하은 머리를 극적이며 곤란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영하하이 상대하고 있던 괴롭히는 감독관은 정수송라는 30대 남성이었고 수원현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린다도 결혼했다는 걸 알고 있어서 놀랐다. 에단과의 대화를 자주 방해하던 학창시절 기억이 난다.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항상 브랜드 옷을 입고 모델 같은 여자였다. 외모 마이크 남편은 아내의 옷을 입고 신발과 시계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할 뿐만 아니라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추적합니다. 영하하은 정신적으로 강함으로 지금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직장에서의 사건은 확실히 좋지 않습니다. 실제 문제는 다른 직원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소심한 직원 중 일부는 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해 의사를 만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영하하은 자신의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지 보여주네요. 중학교 때 버림받은 자들을 거부하지 못하고 불량배들의 리더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올바른 길로 가니 꽤 소동이 벌어졌는데 그리운 이야기지만 추억은 다음 기회에 아껴두세요. 당신은 우리 회사의 스미스 사장과 친했지요. 맞죠? 스미스 씨 착하지만 완고하고 자랑스러운 사람이 당신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더 잘 받아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 회사들 거래 중이니까 은근히 얘기해보겠습니다. 다양한 거래도 있고 서로 빚진 게 많아서 다행이네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 보니 이런 일들을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다행이네요. 영하하이 얼굴이 밝아졌고 그는 테이블에 있는 간식을 열성적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내 목입니다. 땀 흘리지 말고 작은 음식은 더 주문하면 됩니다. 어깨를 으쓱하고 줄어드는 간식을 보충하기 위해 메뉴를 집어들었습니다. 아직 저녁을 먹지 않았고 우리는 몇 분 후 제공된 햄버거를 맛보며 최근 있었던 일에 대해 서로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영하하은 길을 가면서 대화를 시작했고 앞으로 몇 주 동안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간 해외 서핑 대회가 아마추어 대회라 실력이 까다롭진 않았지만 시간이 나면 보러 오라고 하더군요. 바다도 아름답고 얕은 바다에서도 물고기가 헤엄치는 모습이 꽤 멋지네요. 유혹적인 초대지만 내 근무 일정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흥미로웠어요. 회사의 요구사항이 항상 심각하기 때문에 쉽게 약속할 수 없었죠. 당신이 CEO이니까 어쩔 수 없겠죠. 회사가 성장하기 때문에 일정을 세심하게 계획해야 했고 몇 달 후 리사와 상담을 해야 했습니다. 성공할 수 있을지 몰랐지만 기적적으로 일정이 정리되어 지원하러 갈 수 있었습니다. 스토커 문제로 지친 모습의 이단 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초대를 받아 같은 비행기를 탔고 영하하과 다른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의 여행 후에 행사장에서 만날 계획이었습니다. 영하하이 대회 현장에 많은 팬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그가 인기가 많다는 것을 알고 늘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외모의 이단이지만 수영복을 입은 모습은 사뭇 달라 보였다. 탄탄한 근육질이 그런 타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어필했을 텐데 동작 하나하나에 환호가 쏟아져 나와 친구를 독점하고 싶지 않아 간단한 인사를 한 뒤 산책 시간을 보냈다. 대회가 시작될 때까지 해변을 따라 걸으며 물고기가 헤엄치는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보는 것은 경주여가 사준 아이스 캔디를 즐기며 놀라울 정도로 좋은 변화였습니다. 군중 속에서 친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몇 달 전에 매트안이 언급했던 수원현이었습니다. 졸업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모델리크한 미모 때문에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왜 여기에 있었을까 의아해하며 쳐다보니 그 사람도 나를 알아차린 것 같았다. 급히 다가가자 나를 기억하는 것 같았다. 들어봐 오빠 너 왜 여기 있니? 피오 남자 린다가 평소라면 누구라도 짜증나게 하는 말로 인사를 했는데 중학교 시절엔 항상 그랬기 때문에 침착함을 유지했다. 나도 가난했던 건 인정하지만 사람은 영원히 그대로인 건 아니지. 너 같은 놈이랑 같이 놀던 놈 비행에다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을 거예요. 아마도 실수를 범했거나 우연에 의해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린다는 학창시절부터 정말 오만함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녀는 깔 보는 것에만 만족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마도 학교를 그만둔 사람들은 모두 쓸모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한숨을 쉬고 리사를 몸짓으로 흥분시키고 린다에게 당신을 여기로 데려온 이유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부유한 린다는 우리 시절에도 부모님 돈으로 자주 해외여행을 하곤 했습니다. 학생 시절 이번에도 같은 일이냐고 물으니 마크를 안 배웠나 보다. 아빠 돈으로 휴가를 가는데 쉽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게 부잣딸의 특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당황스러웠다. 자기 돈도 안 쓰고 아버지 돈도 안 쓰고 오만하게 생각하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대단해요. 아버지가 대단해요. 린다 자신이 아니라 글쎄요. 대단해요. 아버지 대단해요. 솔직하게 말했지만 당연히 내 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난이 나에게 닥쳐오기 전에 내 눈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녀는 가슴을 부풀리고는 마치 나를 신발 속에 밀어넣으려는 듯 무시하듯 손을 흔들었다. 더 이상 그녀와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상할 뿐이라 리사와 함께 떠날 생각이었는데
바로 그때 리사 안 되라고 외치며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다. 내 생각엔 나를 스토킹하던 그 남자의 아내인 것 같아. 이 말을 듣고 나는 린다를 뚫어지게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평소에는 그런 눈빛이 그녀를 화나게 할 수도 있었지만 린다는 뭔가 더 마음을 압박하는 것 같았다. 맹렬한 표정으로 리사를 노려본다. 이 여자는 왜 이래 좀 귀엽다고 그런 무례한 말은 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은 절대 다른 여자한테 접근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분명 아내 사진을 보여줬을 거예요.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내가 누구의 말을 믿고 린다에게서 리사 쉴드에게 다가가는지에 대해 당신의 남편이 내 리사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 아는 것이 있습니까? 나는 이미 당신에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 같은 사람과 이야기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회적 사다리의 맨 아래인 수원 현화 지야어가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원 현화의 긴 대화는 대립이 되는 경향이 있지만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괜찮아 행동하기 전에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남편 사진을 보여주세요. 오해 제대로 사과하고 무슨 말이든 할 테니까 일부러 겸손하게 말만 하면 마지못해 어필하는 것 같았지만 응하고 전화 화면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이 사람은 내 남편이다. 나는 그녀가 자신의 남편을 언급한 방식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복잡한 일을 피하기 위해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경주연은 나를 스토킹하던 남자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했습니다. 당신은 내 남편이 중퇴자에게 넘겨주고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에 대해 원한을 품고 있습니다. 좋아요.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아니면 소셜미디어에 당신에 대한 나쁜 글을 쓰고 수원현과 말하기 시작한 극단적인 말을 고려하여 당신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 것입니다. 경주여가 설명한 스토커의 특성이 기억났습니다. 수원현가 당신 남편에게 하는 일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말을 시작하기 전에 시선을 떨어뜨리는 버릇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리고 땀을 닦을 때 먼저 손수건이 깨끗한지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린다가 명시적으로 확언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세 가지 특징을 더 나열한 후 땅에 쓰러졌는데 말도 안 돼요. 남편 리사가 불쌍한 듯 린다도 그 남자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나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를 스토킹하는 것은 당신의 친구 영하하에게도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그는 영하하이라는 젊은 부하를 처벌한다고 자랑했습니다. 경주여 영하하이 내 친구라는 것을 알았지만 나에게 보고하는 것을 잊어버린 모든 것에 감정적으로 지쳤습니다. 점들이 이렇게 이어지긴 했지만 여기서 모든 것이 밝혀진 건 어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었어. 쓰러진 린다에게 손을 내밀었다.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도와줄 수 있겠니? 지친 시선은 어떻게 하길 바라나 나에게 집착했지만 그녀는 이전처럼 나를 거부하기에는 너무 지친 것 같았습니다. 내 중퇴 상태 때문에 당신은 남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리하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린다는 내 손을 그녀의 오만함을 제쳐두고 나는 그녀의 과거 때문에 그녀와 협력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녀의 존재가 앞으로의 일에 필수적일 것입니다. 수원 현아 정수송는 명백히 별도의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수송과 관광지를 여행하고 서핑대회가 끝난 후 만나기로 했을 때 우리는 정수송과 자신의 일에 꽤 능숙해 보이고 예리한 사람으로 알려지기 전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계획을 신속하게 고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긴장을 많이 하는 타입이라 직설적인 대화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동안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에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내 전화로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 직원에게서 뭔가 설명이 필요한 전화였습니다. 에마어 앤더슨 아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 연락이 닿지 않아서 물어봐도 될까요? 당신이 우리 업무를 도와줬을 때의 일이에요. 제가 한때 정규 직원을 도와줬던 일이거든요. 테스가 인력 부족 때문에 물어봤는데 그들이 원했어요. 그것에 대해 명확히 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하고 전화를 끊은 후에 수원현가 나를 쳐다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마치 회사 사장인 것처럼 매우 권위 있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린다가 회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경주연은 그것을 확인하지 않아 말문이 막혔고 수원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답을 듣고 회사 이름 크기와 직원 수에 대한 질문으로 경주여를 폭격했습니다. 수원현는 마침내 당신이 대기업의 사장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내 명함을 보여주자 그녀는 마침내 믿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어. 세상은 믿을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어. 어쩌면 지금 당장 복권을 사야 할지도 몰라. 당신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순진하게 들리지만 그녀의 말을 따르면 좋은 일이 그녀를 멍청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감정을 이해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 이유는 나 자신의 노력. 그녀가 말한 것을 단지 우연이 아니라 수원현가 약간 얼굴을 붉히며 닥쳐 괜찮다고 반박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균열 계획이 있으니 우리를 도와주세요. 당신이 오랜 지인이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항의하지 않고 그녀 주위에 나에게 명령하지 마십시오. 드랍아웃의 감독을 받는 것은 성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원현에게 제 계획을 설명했고 경주여와 함께 세부 사항을 다듬고 나중에 영하 하이 서핑 준결승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좋은 기록을 세우는 대회를 보면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노력 끝에 영하 하이 노력을 축하한 후 아슬아슬하게 결승 진출을 놓쳤습니다. 저는 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저녁 해가 지기 시작하고 서핑대회 텐트가 접혀지고 관중들이 떠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정수 속는 영하 하이 팬들의 사랑을 받는 것을 보고 당황한 표정으로 그에게 일종의 사과를 했습니다. 그녀는 솔직하지 못해서 그녀는 당신이 단지 사과처럼 들리지 않는 근육 두뇌 드랍아웃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린트를 놀리고 싶지 않았고 영하 하이 방해를 했다면 우리가 만들 수 있었던 다소 긍정적인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꽤 당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수원현을 쉽게 용서한다고 말했습니다. 분위기를 밝게 해주었습니다. 영하 하이 솔직하고 부담 없는 성격은 우리가 이러한 상호작용을 교환하는 동안 정말 축복이었습니다. 정수송과 도착했을 때 그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영하하과 경주여를 괴롭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화가 났기 때문에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린다랑 말다툼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구나. 넌 늘 이렇게 사람을 중퇴자라고 깔보았지. 물론 중퇴자는 모두 인류의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늘 그러셨지. 그들은 단지 상사가 되어 일하라고 했어. 우리의 논쟁을 목격한 다른 사람들 정수송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리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때 경주여가 정수송 앞에 섰을 때 그는 그녀가 여기 해외에서 미국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여성을 보고 놀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더 큰 우려를 품었습니다. 경주여는 정수송와 이야기를 나누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사람은 앤더슨 회장님이 예정대로 우리 회사를 상대하고 계시는데 마이크를 불안하게 하려고 내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땀을 흘리며 끼어들려고 했으나 에단이 나타나서 마이크에게 여기서 뭐 하세요? 여기 영하하 사실 여기 서핑 대회가 있었어요. 오늘 꽤 잘했고 팬도 좀 얻었어요. 오늘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할게요. 정수 속는 영하하의 속사포 설명을 들으면서 자신이 보았던 사람의 새로운 면을 보면서 꽤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팬들을 위해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영하하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그의 감정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구든 압도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태라면 우리는 그의 진정한 의도를 도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혼란스러운 상태로 더 오래 유지해야 했습니다. 나는 우리의 논쟁 행위에 초점을 맞춘 수원현을 만났습니다. 나는 계속 화를 내며 당신이 항상 말했던 모든 주장이 어레이에서처럼 목소리를 높여 불량자와 함께 나가기 때문에 쓰레기였습니다. 마이크가 개입하여 린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기다려 린다. 그 사람은 우리와 사업을 하고 있는 앤더슨 대통령입니다.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마세요. 잭은 전형적인 중퇴자입니다. 남편은 사소한 말다툼에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습니다. 린다가 내 대기열을 잡아서 작게 고개를
끄덕이세요. 제 남편은 당신과는 전혀 다른 대기업의 부서 관리자입니다. 탈락이 말을 듣고 제가 중요한 말을 전달했습니다. 그 사람 내일 해고될 거예요. 당신도 알다시피. 수원현은 물론 진심으로 충격을 받지 않은 행동을 했으나 정수송는 이 말을 듣고 눈에 띄게 놀랐습니다. 마이크가 아내에게서 같은 말을 들은 남자는 겨울왕국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고 압박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나는 당신이 부하들을 꾸짖고 그들에게 과도한 압력을 가하는 이유를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귀하의 회사가 저와의 거래를 종료했기 때문에 나는 귀하의 남편이 곧 해고될 가능성이 있는 내부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업 거래를 종료한 것은 사실입니다. 보통 직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지금은 충분해서 사실일 수 없어. 정말 거짓말이 아니야. 그 사람이 내 리사에게 값비싼 선물을 보내고 퇴근 후에 그녀를 따라다니는 걸 스토킹하고 있다고 들었어. 증거가 있어. 경찰이 ACT를 마친 후 개입할 수도 있음. 나는 수원현아 정수송을 바라봤어. 마이크는 땀을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린다의 팔을 붙잡고 도망갔다. 그 후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냥 놔둘 수는 없을 것 같은 느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러도 따라가다가 결국 놓쳐버렸다. 내 휴대폰은 하루 종일 걱정으로 지낼 수 없었지만 다음 날 안과 함께 공항으로 가는 길에 경주여 수원현가 마침내 나에게 연락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목소리로 그들의 논의가 잘 진행되지 않았다고 나에게 알렸습니다.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이크 린다는 우리의 주장이 계략이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남편이 그녀를 무시한 것 같았습니다. 그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 적이 없다고 말한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부유한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셨다. 나는 사람들을 실제로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것은 내 잘못이다. 비록 나는 린다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우울할 때 누군가를 걷어차지는 못했다. 나는 조용히 전화기를 잡았다. 적절한 단어를 찾기 위해 나랑 자리를 바꾸는 영하하은의 허락을 구한 후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수원현과 이야기하기 위해 내 휴대폰을 빌렸습니다. 헤이 수원현은 중학교 때 멋진 케이크 만들기를 자랑했던 일을 기억합니다. 가정과 시간에 케이크를 만드는 날이었는데 린다가 고급 과일 트리프 케바르와 다른 불필요한 재료를 가져와 다른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그래서 우리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걸 살 여유가 없다고 우리 앞에서 먹었다는 거야? 다음에 우리를 대접해주세요. 영하하조차도 종종 근육 두뇌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말이 비꼬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수원현을 격려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 주제를 꺼냈습니다. 괜찮을지는 모르겠지만 괜찮습니다. 하지만 좋아요. 항상 중학교 때도 너무 긍정적이었지 질투만 하고 행동했을지도 모르죠. 린다 같은 사람도 이단의 본성에 휘둘리는 것 같았어요. 이단처럼 어떤 속셈이나 계산 없이도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드물고 CEO로서 가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숨겨진 측면을 접하는 것은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작업을 다소 어렵게 만듭니다. 영하학과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왔고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수원현은 이혼 준비를 시작했지만 정수송는 계속해서 경주여 주변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녀에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경찰로부터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노골적인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겉보기에 교훈을 얻지 못한 것 같았고 상사의 치욕을 알고 계속 선물을 보냈습니다. 평화로운 행동 영하하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규칙을 위반하여 나에게 전화한 것을 후회하면서 그는 이제 자신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근본적으로 좋은 사람이라도 주변 사람들이 너무 관대할 때 길을 잃을 수 있지만 수원현와 영하하은 모두 상황을 되돌릴 수 있었으므로 정수송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몇 주가 지나도 여전히 그의 행동이 바뀔 기미가 없습니다. 신입사원을 맞이하느라 바빴기 때문입니다. 경주여가 곤란한 얼굴로 나에게 왔습니다. 분명히 정수송의 스토킹은 그치지 않았으며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최근에 다시 그녀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마이크가 해외에서 일어난 모든 일 이후에도 여전히 그의 삭막한 행동을 계속할 에너지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짜증이 나서 마이크가 그날 일을 마치고 다시 나타나면 경찰에 연락하라고 리사에게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경주여의 안전을 위해 가장 가까운 역으로 경주여를 데려가려고 했을 때 정수송을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다가가자 그가 우리 회사 근처 나무 뒤에 서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 회사에 나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다 오해예요. 설명이 필요해요. 리사가 겁먹은 것 같아서 내가 해고되면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웃음거리가 될 거예요. 앤더슨 씨를 설득해 주세요. 우리 회사의 스미스 씨는 고집이 세서 누구의 의견도 듣지 않을 거예요. 한심한 태도. 그가 초조하게 웃으며 나에게 다가왔을 때 분명했습니다. 앤더슨 씨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하 하이 당신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차분한 마음 상태에 몰렸을 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의 행동이 나쁜 결과만을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해고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를 어리석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정수송에게 그것이 모두 오해이고 다른 여성 직원에게서 훔쳤다고 알려진 선물이라면 왜 레이서에게 값비싼 선물을 계속 보내는지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해가 있는 것이지요. 해외에서 돌아오기 전에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이크 회사에 전화해서 조사를 했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결과 밝혀진 진실입니다. 조사 결과 팀은 유능했고 우리가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많은 사실이 밝혀졌는데 술을 마실 때 문제가 되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다행입니다. 좋아하는 직원을 술에 초대하고 술집에서 큰 혼란을 일으키고 금지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오해입니다. 정수송은 마치 쓰레기통에 부딪힌 것 같았고 그의 해고가 임박했다는 나의 주장이 허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먼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새로 발견된 위법 행위는 실제로 그의 해고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회사의 사장은 정수송의 행동에 분노했습니다. 이 일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리사나 저를 더 이상 연루시키지 마세요. 저는 그 사람을 노려보며 바로 여기에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마이크의 얼굴은 실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이 그렇게 정확하게 알려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변명하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에다는 그냥 근육질의 두뇌 탈락자이고 값비싼 물건은 나이든 여자보다 아름다운 젊은 여자에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행동에 대한 그의 태도가 정상적인 것으로 볼 때 그는 상당히 왜곡된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율리 그의 생애 동안 그를 질책하거나 그의 행동을 바로잡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실수를 직시하고 바로잡도록 강요하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단지 피해자일 뿐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왜 해고되어야 합니까? 옳은 일을 하며 화를 내며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사회의 밑바닥 사람들은 살아서 쓸모가 많죠. 젊은 미인들이 노부인보다 브랜드 아이템을 더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에게 중요한 건 교육과 외모죠. 당연히 그게 상식이죠. 그 사람 아마 그 사람의 관점은 바뀌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의 신념은 너무 깊이 뿌리 박혀서 누구도 그 사람의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 공허함을 느껴 리사에게 나가라고 재촉하고 등을 돌렸어. 가자. 회사에 잠시 머물다가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집에 왔어. 정수송은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지만 우리는 회사 휴게실에서 시간을 보낸 후 그를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나중에 떠난 것을 보았습니다. 정수송은 명백히 절박한 조치를 취하여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제공하려고 시도했고 반대로 그들이 말하지 못하도록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수원현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는 분노하여 끊임없는 결혼 분쟁으로 결국 그는 해고되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수원현화의 이혼 절차가 진행되었고 그들은 해고된 후 공식적으로 별거했습니다. 정수송은 시골 지역으로 이사하기 전에 다양한 직업을 전전하며 표류했습니다. 그가 아는 곳에서는 새로운 장소로 이사한 후에도
그가 계속 어려움을 겪고 결국 절망에 빠져 범죄에 의지하여 정수송과 해고된 후 감옥에 갇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영하하과 그의 동료들은 동정심 많고 온화한 상사가 정수송의 플레이를 맡아 안도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일상의 평화와 안정회복병원을 자주 오던 직원들은 마이크 린다와의 이혼 이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영하하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화해는 영하하의 사과를 통해 해외에서 시작되었고 그 이후로 그들은 더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경주여와 나는 또한 종종 그들과 함께 쉬는 날을 보내며 정기적인 더블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영하하는 솔직하게 그 사건 이후로 경주여에게 상당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사랑에 대한 첫 경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상외로 배려심 많고 싸늘했던 린다에게 조언을 구하다가 점점 부드러워지고 오만함도 덜해지려고 노력 중이에요. 이제 린다가 좀 더 친구처럼 느껴져요. 중학교 시절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현재 많은 신입사원들이 있는 우리 회사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프로포즈할 반지를 선택하는 중입니다. 행복한 대가족 만들기.